안녕하세요. 절대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방아파트 이제 2급지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종시 근처에 뭐 조그만 그 동네가 있는데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은 이 아파트 갭이 좁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시는 그 어머니가 그 집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매물이. 자,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어떤 시골에서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그 투기꾼들이 소도시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갭 투자로 물건들을 싹쓸이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사실 매점 매석입니다. 이거 매점 매석. 자, 뭐 또 법인을 이용하거나 소도시, 뭐 인구 한 몇만도 안 되는 소도시의 물량들을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싹쓸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고. 뭐 매물이 있어야 사지 않냐고. 그리고 호가는 너무 비싸게 나오고 그 전과 비해서. 뭐 그렇다고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뭐 몇천만 원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많은 그 투기 세력들이 지방 곳곳 아주 그 조그만 도시로 들어가서 다 매물을 뭐라고 할까요? 잡아먹는다고 할까요? 자, 그게 얼마나 노골적이냐면, 자, 그렇게 물건을 잡아놓고서 또 그 지역 카페에다가 또 선전을 해요. 뭐 이 지역에 물건이 없대더라. 이 지역에 뭐 세력들이 들어왔더라. 자기들이 사놓고 자기들이 띄우는 거죠.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보기에는 사회 문제예요. 조그마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수요자인데, 그분들이 못 사고, 그분들이 수천만 원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그 지역의 생태계가 다 깨져버린다. 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지방 아파트 이제 2급지로 투기꾼들이 몰려가고 있다. 자, 이제 그 주제를 한번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이다. 자, 그런 시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 기사들에 나오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법인들이 아파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1분기에 전국적으로 한 13,000가구를 법인들이 샀다. 13,000가구를 일반 법인들이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투기 세력들이 법인을 이용해서 집을 산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디냐? 바로 이제 이 지역들이죠. 자, 안산, 군포, 화성, 오산, 평택, 뭐 그런 곳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샀다고 합니다. 이제 법인이 이제 4배 정도 많아진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산, 평택, 뭐 안산, 뭐 그런 지역이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A급 지역은 아니었죠. 뭐 물론 안산이라는 곳은 이제 신안산성이 들어오니까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산, 평택, 자, 그런데 안성, 자, 그런 지역은 말 그대로 공급 과잉 지역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수요자가 되는 시장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투기꾼들이 들어간 겁니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꾼들이. 자, 여러분, 실수요자가 많지 않은 시장에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 자, 그거 왜 들어갔겠냐 이거죠. 왜 들어갔겠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은 지방 투자자의 핵심. 자,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움직일 때, 투기 세력들이 지방 투자자에 들어갈 때의 핵심은 뭐냐면 공급량을 이용한 타이밍입니다. 자, 공급량이 부족하다. 앞으로 2, 3년 동안. 자, 그 기간을 이용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매물들을 싹쓸이 해 가는 겁니다. 법인 세력들이. 자, 그러면 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자,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투기 세력들은 그렇게 지방에 실수요가 많지도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을 해서 그렇게 물건을 싹쓸이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성 오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안성 오산 지역은 예전에 미분양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분양을 하면 이제 미분양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 지역에 미분양이 나는 지역에 앞으로 2, 3년 동안에 공급 물량이 안 나온다. 자,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자, 신축급 아파트 그리고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싸그리 아도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되겠냐. 결과는 뻔하다. 그리고 단기간에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자, 그리고 요즘은 투기 세력들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졌다. 최근에 지방에. 자, 오직하면 부산 투자자들, 대구 투자자들, 대전 투자자들, 천안 투자자들. 자, 지방 곳곳에 그런 투자하시는 분, 투기하시는 분. 자,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최근에 20, 30대, 40대, 자, 그렇게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그런 학원들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강의들이 많아지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자, 그렇게 지방 투자자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열을 올리다 보니까 투기의 어떤 최고봉이 된 게 바로 법인 투자자의 단타매매, 법인 투자자의 어떤 물량 싹쓸이, 자,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수도권 시장의 오동택의 그 투기 세력들의 그 싹쓸이였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여당이 가장 공들이는 것이 경기도 수도권 아닙니까? 그 여당 표밭이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그것도 법인이 들어와서 정부는 지금 여당은 집은 두 채를 가지면 안 된다. 집은 투기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여당인데 그것도 법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싹쓸이를 한다. 정부가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마어마한 대책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에 대한 그래서 규제,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벼르고 있고 언제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죠. 자, 근데 이제 그것도 기다려 봐야 하는 거죠. 얼마나 세게 나올지 아니면 그냥 거칠애로 나올지 그리고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건지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를 하고 프레스 해야 되는 겁니다. 프레스. 안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인에 대한 규제가 없이 그냥 놔뒀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지역에서 한번 싹쓸이해서 집값 올려서 거품 만들고 자, 저 지역에서 거품 만들고 또 옮겨 다니고 계속 거품을 만든다는 거죠. 자, 주식하고 부동산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그 주식도 그 바이오 주식들 많이 그 세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그 임상 실험을 가지고 엄청나게 폭등한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젠이 그 대표적인 주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신라젠이라는 주식이 거품이 빠져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죠. 어떻게 됐냐. 몇십 분의 유통하기 낫겠죠. 이제는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될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세력들이 들어가서 거품을 만들고 빠지고 나오면 주가는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는데 오산 같은 경우도 5억인가 6억인가 좋은 데는 그렇게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오산에서 5억 6억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력들이 빠져나오면 온전하게 실수요장으로 가면 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 5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들어온 사람이 또 5억에 사겠냐 이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거기는 원래 실수요도 많은 데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도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격은 제자리로 간다는 거죠. 투기꾼이 빠지면 아파트 가격도 제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도 세력들이 빠지면 다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이 틀린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함부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미리미리 다 정확하게 짜고 있지 않으면 장난을 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주식을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대주주가 그 고점에서 막 물량을 쏟아내거나 또는 그 기관 내국인들이 막 쏟아내면 세력들이 그걸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은 세력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게.
자, 그게 다 이렇게 제대로 짜고 쳐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고. 자, 부동산 시장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다 쓸어 모으는데 어디서 물량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뭐 갑자기 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은 이 어느 세력이 그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를 이렇게 짜고 치고 짜고 그 지역을 다 매집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매집한 어떤 주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또 다른 세력들이 들어갔다고 또 소문이 나면 그 세력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다른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 B 세력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면 C 세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강사급들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고 블로그에 올리고 또 자기 수강생들한테 또 선전하고 자 그렇게 계속 입소문을 내면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 같은 데가 바로 지방시장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최근에 작년에 한 2, 3년 전부터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그 지방 아파트 시대가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자, 뭐 그게 왜 전성기냐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니까 이야기를 끊었고 자, 대대광이 다 떴졌습니까? 대전, 뭐 대구, 뭐 광주 자, 떴습니다. 그렇게 광역도시가 다 순환매를 하면서 지방 아파트의 어떤 전성기를 이루었죠. 뭐 대구는 12억까지 갔고 8사가 대전도 8사가 한 10억 5천까지 갔고 뭐 요즘 분양권 나오는 것도 8억에서 9억입니다. 자, 이거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다 거품이다. 자, 거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투기 세력들이 빠지고 그걸 누가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프리미엄 3억 주고 누가 8억에 그걸 사겠냐 이거죠. 그거 잘 안 산다는 거죠.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외지에서 뭐 들어와서 이렇게 재취업을 하시거나 여유 있는 분은 사도 일반적인 그 평범한 대전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거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품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광역시에서 그런 투기 세력들이 그 가격을 다 올리고 나서 다 빨아먹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갔죠. 수용성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지방은? 뭐 서울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규제도 많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만에서 40만의 도시를 지금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지역으로 물밀듯이 투기 세력들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방 아파트 이제 B급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10만에서 40만의 도시로 가고 있다. 거기다 정부가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할까요? 자, 그게 뭡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버렸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서울하고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도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남는 도시가 뭐냐? 10만에서 40만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물밀듯이 투기 세력들이 그런 도시로 가고 있다. 10만에서 40만의 도시로. 자, 그게 여러분 어느 도시가 지금 들어갔는지 그거는 블로거를 보시면 알아요. 블로거들. 그 꾼들이 다 그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이 뜬 데더라. 어디 지역 뜬 데더라. 나 어디 지역 샀대더라. 저 그렇게 띄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가격을 올리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A 세력, B 세력, C 세력 다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지역을 다 물량을 싹 쓰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곳간에 쌀이 있지 않습니까? 쌀을 쌓았는데 그 쌀을 이제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그 쌀을 몇 세력들이 다 매점매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은 우리가 주식이지 않습니까? 꼭 먹어야 될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실수요자는 꼭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매집한 물건을 비싼 가격에 내놓으면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B급지로 가는데 그 질적으로 떨어지는 투기장이 돼버렸다.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상승 사이클의 그 마지막에 무슨 현상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달려들어요. 초보자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이제 2016년부터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이 왔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3년, 4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자, 그런 분들이 이제 B급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취매를 하겠죠. 자, 선취매를 하면, 자, 그 지방시장의 그 패턴은 뭐냐면, 결국은 일진 세력이 이진한테 넘겨주고, 이진 세력이 삼진 세력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마지막에 꼭지를 잡는 건데, 자, 그 마지막 투자 세력이 누구냐면, 결국은 2급지 지방도시는 실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없을 수. 내가 마지막으로 투자자라고 해서 샀는데, 자, 그리고 입주 때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전세입자가 없거나 실수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2급지는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시장이 지금 오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하고 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오픈한 곳이 바로 그런 2급지의 입주 아파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분양권을, 거기에 이제 시골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별로 없는 아파트인데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그런 아파트까지 분양권을 2개, 3개 산 개인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초짜인 거죠. 초짜. 자, 그분들이 2개, 3개 샀는데 입주 때 되니까 프리미엄이 안 붙는 거죠. 자, 프리미엄은 안 붙는데 전세도 안 나가고 거기 돈을 메꿔야 될 돈은 없고, 자,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금이 다 날리겠죠. 날리시는 분도 있고, 자, 운 좋게 팔리시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피로, 아니, 마이너스 피로 팔리는 거죠. 마이너스 피로. 자, 그래서 제가 그 마이너스 피를 한번 거래해 본 적이 있는데, 자, 그 잔금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잔금을 치르면서 그 샀던 분, 초보 투자자죠. 자,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르신이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2개, 3개씩 잡아놨는데, 입주 때 되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것도 손해보고 파는데 그나마 팔리니까 고맙다고, 마이너스 피해 팔리니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풍경이 앞으로 벌어질 확률이 높다.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괜히 초짜들이 누구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주변의 투자자들의 꼬임에 의해서 그런 지역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위험한 시장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소도시를 이렇게 순환매로 돌고 있는 분위기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분명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10만 이하의 도시도 진입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5만 이하의 도시도 가고 있어요, 지금. 5만 이하의 도시도 선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누군가는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구조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니까, 자, 투자할 머니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시중에 얼마나 지금 유동성이 풍부합니까? 저금리 시대에. 자, 그러니까 어디가 좋대더라, 어디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하면 이제 그냥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상품이 돼서 500만 원 뛰기, 300만 원 뛰기, 1000만 원 뛰기로 막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분별한 지방 투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초보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결국은 이러한 투기꾼들이 5만, 10만의 도시, 40만의 도시, 자, 그렇게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을 띄우면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가 피해자가 된다. 지방 아파트의 급등은 앞에서 말했듯이 버블이 낀 주식과 같다. 자, 급등주가 세력들이 빠져나간 뒤에는 큰 골짜기를 만들고 큰 계곡을 만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자리에 오는 거죠, 제자리. 10,000원 갔던 주식이 100,000원 갔다가 10,000원이 오는 겁니다. 자, 지방 아파트의 가격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방 아파트. 자,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인구는 밖으로 다 감소하고, 그 생산 인력, 30대, 40대 인구들은 밖으로 다 유출되고 있고 대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서울 경기도로, 서울 수도권이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 인프라도 그쪽에다 다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도시도 또 만들고 있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지금 제조업에서 벤처 산업, 4차 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20, 30대, 40대.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지방은 갈수록 이 산업 구조도 그렇고 어떤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뭐 광역도시도 그러한 지경인데 인구 5만, 10만, 30만, 40만 도시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장기로 가면 결국 지방의 아파트는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고점에 사신 분이 어쩌면 또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도 감소가 되는데, 그래서 뭐 서울도 가격이 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방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 지역, 투자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지역은 좀 지역을 한계를 짓고 봐야 돼요. 무분별하게 사면 안 된다. 지금은 바로 순환매의 마지막 끝물이다. 자, 마지막 끝물입니다. 투자처를 A급지에서 쳤다가 이제 B급지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초보자가 걸려든다. 이렇게 내가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고, 특히 초보자일수록 막 그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조급해니까 수익을 낸 사람들, 그 전문 투자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뭐 그 사람의 물건을 받아주러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물건을 받아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지방의 그 투기하는 세력들, 자, 이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자본주의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지방의 아파트를 산다, 투자를 한다. 자, 이것은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고 절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집을 뭐 세 번째 주택을 살 경우엔 취득세를 4%로 하고, 양도세도 이제 2년이 넘어야 일반과세로 하고, 자, 이제 그렇게 어떤 규제를 만들었는데, 자, 그래도 그런 그 어떤 지방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법인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하겠다. 자, 그런데 법인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지방에 대한 투기가 근절될 거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세금을 내고 하겠다. 뭐 내가 벌면 다 세금을 내면서 하겠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은 거래를 해서 투기 세력들이 세금을 내면 정부도 득을 보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 때문에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규제가 필요하냐? 자, 이게 또 숙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땅한 규제가 없어요. 지방에 투자를 뭐 법으로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과세를 더 때릴 수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종부세를 때리거나 재산세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정도가 이제 대책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전월세 상한제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임대를 놓으신 분들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놓으신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등록을 하면 내가 전세를 놓는 만큼 정부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 일단 과세를 중과세 하면서 세금을 많이 때리면서 보유세, 종부세 때리면서 어떤 뭐 규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많이 걷어가면 뭐 어떻게 지방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방법밖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다. 정부는 그런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중과세밖에 없다. 중과세. 다른 세금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때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뭐 양도세 내고 재산세 많이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런 투기 세력은 없어지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안에 제가 말한 그 어떤 지방 아파트의 이런 급등 시나리오, 뭐 투기 열풍이 신문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2, 3개월 뒤에. 자, 그러면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일반인들이 뛰어들었다가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